복습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복습이 가장 큰 요인 중 한 가지였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습은 안 해도 복습은 해야 된다는 말 모두 들어보셨죠? 그쵸? 그런데 이거를 누가 몰라 다 들어보셨잖아요. 마음속, 머릿속으로는 벌써 해독도 100번 넘게 하고 암기도 하고 이해도 착착착착 완벽히 하고 싶은데 현실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는 내 모습을 보면 그냥 시험 범위가 많고 너무 많고 광범위한 임용고시가 문제예요. 그쵸? 임용고시가 잘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릴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아 임용고시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효율적으로 복습만 잘해도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강의를 들으면서 100% 다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 복습의 시간이 없다면 합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의 복습 방법 모두 궁금하시죠? 제가 유튜브도 하는데 블로그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위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모두 참고하실 준비 되셨죠? 가보실까요? 그럼 첫 번째 질문! 선생님은 누적 복습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저는 이 누적 복습 당연히 했어요. 유치원 임용고시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1년의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개론, 강론, 기출, 문풀, 모고 등등과 같이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죠. 이 진도를 따라가기에도 굉장히 벅차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해주지 않는다면 처음에 배웠던 게 다 잊어먹겠죠. 기억에 안 나요. 초반에 배웠던 책을 펴보면 필기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필기를 했단 말이야? 하고 새삼스럽게 느껴졌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누적 복습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다 외우고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눈물 납니다.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부터 누적적으로 복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선생님은 어떻게 누적 복습을 하셨나요? 제가 활용했던 복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복습에는 초기 복습이랑 지연 복습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효과가 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끔 이 방법을 많이들 활용을 하셔서 복습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 두 가지 복습을 잘 활용을 했어요. 처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그 뒤에 회독과 암기를 통해서 복습을 확 한 거죠. 확실하게. 그 다음에 잊어버릴 때쯤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했어요. 한마디로 처음에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복습을 하는 초기 복습을 했고 잊어버릴 때쯤 가서 다시 한번 지연 복습을 한 거죠. 저는 이 며칠이 3, 4일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사실 맨날 누적 복습하면 더없이 좋죠. 그런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제 했던 것랑 그저께 했던 거랑 나는 맨날 누적해서 복습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짤 수는 있으나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복습을 하기 위해서 그날 배운 거를 더 집중적으로 복습을 하자, 기억에 더 오래 남기자 라고 생각을 해서 복습을 한 거죠. 그날 배운 것을 집중적으로 암기를 함으로써. 왜냐하면 암기를 하는 게 그냥 읽어서 넘기는 것보다 기억에 더 오래 남았거든요. 지연 복습 주기를 더 늘린 거죠. 이 복습 주기는 자신의 기억력, 이해도, 시기에 따라서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겠죠. 매일매일 누적 복습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복습 주기를 찾아서 이렇게 복습을 하시는 것도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질문! 선생님의 구체적인 복습 주기가 궁금해요. 그쵸, 이게 말로만 누적 복습했어요, 반복적으로 무한반복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총론은 총론만
정도만 복습을 하면 되니까 강론 시기에 복습 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뱃셈 기준 일주일에 한 파트씩,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일주일에 이렇게 한 파트씩 강의가 올라왔어요. 그럼 저는 월요일부터 강의를 듣습니다. 하루에 보통 3개씩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강의를 얼른 들어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날 복습 당연히 했어요. 하셔야 돼요. 3개 다 듣고 복습을 하는 날도 있었고, 너무 집중이 안 되면 하나 듣고 뭐 회독한다던가 암기 끄적끄적 한다던가 어떻게든 그날 들은 강의는 복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럼 이 수요일까지 강의를 들었으니까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의 시간이나 남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그 강의 들었던 강론 파트를 지겹도록 봤어요.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한 가지 파트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부분도 생기고 눈에 익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기억에 저는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주일간을 계속해서 한 파트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라 제가 공부를 길게 하진 않았지만 안 하진 않았거든요. 이때는 바로 전에 배웠던 다른 강론 파트를 보는 거예요. 뭐 수학이나 언어나 이런 식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이때 지연 복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총론은 언제 보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총론은 매일 봤습니다. 매일 봤어요. 대신에 하나의 파트를 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이거를 잘게 쪼개서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발달 파트가 12장까지 있다. 그럼 하루에 2~3장씩 이렇게 쪼개서 일주일 동안 발달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강론을 하시면서 총론도 할 수 있어요. 초반부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시험 다가올 때 후반부에는 하루에 5, 6, 7개 파트씩 백지 쓰기로 돌리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이게 장기 기억으로 진짜 넘어갑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화이팅! 4번째 질문. 선생님, 이거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한 번에 투수로 진짜 내년에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려면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합격수기 보면 나는 공부를 조금 했지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빨리 합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후기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무작정 이런 후기만을 보고 나의 공부 패턴,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공부 방법도 모르는데 저 선생님은 적게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초반부터 10시간, 11시간 뭐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시죠? 그럼 선생님은 하루에 공부 얼마나 하셨어요? 제 공부 시간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이 초중반에 하루에 평균 6시간 정도 공부를 했더라고요. 플래너를 보니까. 근데 이 초중반에는 제가 공부 시간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어요. 여행도 가고 오프인 날도 있었기 때문에 들쑥날쑥했지만 평균적으로 6시간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앞에서 공부 시간 확보가 중요해요. 위험합니다, 선생님. 이래놓고 6시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초반에는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11월 달이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자 3월 달부터 열심히 해야지 4월 달부터는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6시간 정도는 해야지 라고 노력을 해야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됐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5시간, 6시간 공부를 하는 것은 이미 시간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양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저희가
공부할 게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초반에 이론의 내용 나가잖아요. 새로운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 시간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무리하게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계속해서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순공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가 체크를 해보셔서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번째 질문. 선생님, 복습할 때 하나하나 꼼꼼히 외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는 당연히 처음에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해를 하고 눈에 계속 바르다가 후반부에 암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초반부터 암기를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눈에 읽는 거랑 인출을 할 수 있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시험이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눈에 읽는 것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서술형이다 보니까 키워드를 정확하게 써야지 정답으로 채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를 정확하게 인출을 하기 위해서 암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가 키워드인지 모르잖아요. 초수였으니까 뭐가 키워드인지 몰라서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에 꼼꼼히 보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암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말로 하든 설명을 하든 어떤 방법을 계속 사용해서 반복, 무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시간도 점점 줄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노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웃는 날이 올 거거든요. 백지 쓰기가 이렇게 빨리 써지고 내 머릿속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다 있단 말이야 하고 놀랄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날을 상상하시면서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시험 다가올 때 나의 불안감을 조금 덜기 위해서는 지금 힘든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복습에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어요. 혹시라도 영상에 나온 내용 말고도 궁금한 부분이 생긴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들 꾸준함과 암기, 그 다음에 기본서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힘들어야 나중에 행복해진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